28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조건이, 자, 얘는 주기가 3인 주기함수죠. 이런 경우는 빨리 최종 질문하고 주어진 조건, 여기 주기 3이죠. 이 간격이 3입니다. 여기는 간격이 27. 자, 27은 3이 몇 번 나오죠? 9번 나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요 한 주기에 나와 있는 요 조건에서 fx를 찾는 것이 핵심이죠. 자, 조건 3개를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fx는 일단 0 이상이다. 두 번째 조건은 fx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이 항상 0 이상이 되죠. 그러니까 최소가 된다는 것은 얘가 0일 때가 최소입니다. 그러니까 0이 아닐 때는 언제가 또 최소가 되느냐, 그걸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요 모양입니다. 이 주어진 질문을 우리가 A라고 한다. 요 모양이죠. 요걸 만약에 A라고 한다면 A라고 하는 값을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다 풀 거냐,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fx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dx를 한 번에 풀 거냐 아니면 구간을 나눠서 풀 거냐, 그것이 이제 관건이 될 겁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첫째, 일단 요 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은 fx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1, 요 모양이 어쨌든 0이 되면 최소죠. 그거보다 더 최소일 수는 없습니다. 0일 때. 다시 말하면 fx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일 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x축과 y축을 그렸습니다. 그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2는 이 정도 되겠죠. 좀 더 내려가면. 네. 자, 이 상태에서 fx는 1번 0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 값이 0 이상이 돼야 되니까 이쪽은 의미가 없고 0 이상이 되는 이 구간만 fx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 범위에서만 fx가 정의되는 거죠. 네, 결론을 여기다 쓸게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fx의 값은 무조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이 된다. 그게 바로 이 주어진 값이 최소가 될 때의 fx의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죠? 자, 여기가 문제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얘가 0이 되는 걸, 전체가 0이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fx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1은 해석이 됐어요. 어떻게? 이 값은 0입니다. 그럼 이제 1에서 2까지가 남아있는 거죠. fx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1 제곱 dx. 자, 두 번째, 그러면 여기까지 해석을 했고, 이제 그렇다면 1과 2 사이에서는 fx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자, fx 여기에서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 언제 최소일까요? 1때. 얘가 0 이상이잖아요. fx가 0 이상인 상태이기 때문에 fx가 0일 때 최소입니다. 이해되죠? fx가 0일 때 바로 이 값 전체가 최소가 될 수 있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어차피 이 값은 바꿀 수가 없고, 얘가 0 이상이 되는 뭔가가 되는데 얘가 0이 될 때가 최소가 된다. 즉 여기가 이렇게 되는 게 최소가 되는 거죠. 자, 그 그림을 잠깐만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는 이렇게 해서 원래 함수를 썼고요. 그 다음에 1에서 2 사이가 0이 되는 요 값이 되면 이게 이 모양이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의 fx라고 한다면 주어진 식 a가 최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얘가 0이 되면 이것만 가지고 이제 적분했을 때 그 값이 최소가 될 것이다. 결론이 났네요. 따라서 fx는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 1에서 2 사이에서는 0. fx가 결정 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질문인
마이너스 1에서 26까지는 이렇게 쓰게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대충 그리겠습니다. 마이너스 1과 1, 2까지의 기본 그림은 위로 블록한 그림의 0. 자, 이 모양이 그대로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3, 4, 5까지도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 블록에다가 0 이렇게. 그러면 굳이 다 할 필요가 없죠. 마이너스 1, 2, 5 이렇게 따졌을 때 마이너스 1에서 26까지 fx dx는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그 다음에 2에서 5까지 이렇게 따지면 최종적으로 23에서 26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는 바로 9개의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fx dx 이렇게 되는 셈이죠. 그리고 자, 요 부분의 넓이만 찾는다고 하면 요 넓이만 찾는다고 하면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의 dx 2배의 0에서 1까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 dx 해서 2배의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1 하면 3분의 4입니다. 그래서 3분의 4 하면 12가 최종 답이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원래는 이렇게 했냐면 기본 공식을 써도 됩니다. 구간의 양 끝점이니까 6분의 절대값 a 1-1의 세제곱. 그럼 6분의 8이니까 3분의 4 바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29번. 자, 흰 공을 화이트, 빨간 공을 레드, 검은 공은 블랙 이렇게 한번 놓고 풀어보도록 합시다. 흰 공 2개, 빨간 공 3개, 검은 공 3개를 나누어 주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흰 공입니다. 흰 공. 흰 공을 받은 학생은 무조건 빨간 공과 검은 공도 하나씩 갖습니다. 그러니까 흰 공 하나에 빨간 공, 검은 공이 세트로 가거나 아니면 흰 공 2개에 빨간 공 하나, 흰 공 하나가 세트로 가는 요런 빨간 공, 검은 공이죠. 예, 세트로 가는 요런 2가지 케이스로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흰 공을 한 개씩 2사람에게 나눠준다. 2명에게 주는 경우가 A, B, C. 자, 일단 3명 중에 2명을 뽑아야 되니까 3C, 2. 얘는 2명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 중에 A, B가 선택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A, B는 흰 공을 받은 거죠. 자, 흰 공을 받는 순간 여기에 따라오는 게 뭐죠? 네, 빨간 공과 검은 공이 따라옵니다. 이렇게 세트가 얘네들한테 주어진 거예요. 빨간 공과 검은 공이 세트로 따라옵니다. 자, 그럼 남은 건 빨간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남은 거죠. 밑으로 쓸까요? 빨간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자, 이 3명한테 빨간 공 하나를 나눠주는 방법은 뭐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나눠주면 되죠. 이거 잠깐 내리고 밑으로. 자, 3명 중에 2명을 뽑은 상태가 현재 특수한 케이스고 여기에 A가 받는 빨간 공의 개수를 편의상 X개, 빨간 공의 개수가 Y개, Z개로 가면 이거 Z의 합이 1이 되는 거죠. 빨간 공일 때. 그럼 여기가 3H1입니다. 검은 공도 마찬가지죠. 또 3H1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빨간 공을 A에만 줬다. 검은 공을 B에게만 줬다. 그럼 C는 아무것도 안 받았습니다. 하나도 받지 못하는 학생은 없다. 자,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하나도 받지 못한 조건 학생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C가 무조건 하나는 받아야 돼요. 그 말은 이 빨간 공을 A 또는 B 2사람 중에 하나만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C가 없이 여기가 1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EH1이라고 하죠. 검은 공도 마찬가지. C를 주지 않고 XY만 가지고 1을 만든 거예요. 그게 EH1입니다. 자, 계산 어렵지 않죠? 3 곱하기 3C1, 3C1이죠. 9 마이너스 얘는 20이니까 4, 15가지가 이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자, 흰 공 2개를 흰 공이 2개밖에 없으니까 한 명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A, B, C 중에 흰 공을 한 명, 두 개를 받는 사람을 뽑아야 되죠. 그게 30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A한테 흰 공 두 개를 모두 줬다고 합시다. 흰 공 두 개를 A한테 줬다. 그러면 따라서 빨간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따라온 겁니다. 그럼 A는 일단 무조건 한 개 이상을 받은 상태죠. 자, 남은 건 빨간 공 두 개, 검은 공 두 개가 남았습니다. 자, 이 세 사람에게 역시 빨간 공에 X개, Y개, Z개를 줬다. 그럼 빨간 공이 두 개가 돼야 되니까 이 경우는 3H2가 되겠죠. 자, 검은 공도 두 개니까 3H2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뭘 조심해야 되냐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복잡해집니다. 자, 이거는 모두에게 나눠준다고 나눠줬는데 하나도 맞지 못하는 학생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두 명한테만 나눠주는 경우가 있겠죠. 그걸 빼줘야 됩니다. 두 명에게만 주는 경우.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B에게만 주는 경우. 자, 뭐 두 명이라고 하지 말고 좀 잘라봅시다. A하고 B에게만 주는 경우. 왜냐면 A를 제외할 수 없으니까. 또는 A하고 C에게만 주는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것이 2H2가 되겠죠. 빨간 공 두 개를 A와 B에게만 나눠줬습니다. 곱하기 검은 공 두 개도 A와 B에게만 나눠줬습니다. 또 A하고 C에게만 나눠지니까 X 더하기 Z가 2 이렇게 되는 거죠. 역시 2H2 곱하기 2H2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경우들 중에서 A에게만 다 몰아주는 경우가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죠. 그래서 그걸 하나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완성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산 마무리 해봅시다. 3 곱하기 자, 4C는 6 곱하기 6이죠. 마이너스 3C는 3 곱하기 3입니다. 숫자를 조금 그냥 풀어봅시다. 3 곱하기 3 또 3 곱하기 3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3 곱하기 36에서 18 빼면 18, 19 36 마이너스 18 더하기 1 3 곱하기 19니까 57 둘을 더하면 72가지가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